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기준일이었던 27일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면서 2330선을 회복했는데요. 배당 나기를 하루 앞두고 개인들이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쏟아내기는 했지만 기관들이 배당을 위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눈에 띄게 상승했던 섹터는 화장품과 면세점 그리고 방산주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중국의 방역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주들과 면세업종의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중국의 해외여행 회복이 이어진다면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관련 업종들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짚어볼 섹터는 화장품과 면세 관련주 마감 상황인데요. 화장품과 관련해서 세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화장품제조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21.33%, 한국화장품은 20% 상승 보여주면서 모두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면세와 관련된 신세계와 호텔신라 또한 큰 상승 또 보여줬었죠. 각각 2%, 4%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앞서 기사를 확인했었던 것처럼 드론을 비롯한 방산주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음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넘어서 5시간 동안 서울과 강화, 파주 일대를 상공을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요. 때문에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조기 창설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인 겁니다.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때문에 드론에 이어서 방산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기사도 또 확인해 볼게요. 또 방산 관련주 정책 테마주로도 엮여있는 섹터죠. 신성장 4.0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주 2023년 정책 방향과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인 정책 수혜주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표를 통해서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수주 기대감에 힘을 입어서 상승했었던 방산주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각각 10% 넘는 2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는 10.98%,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5.08%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방산주와 드론 관련주 마감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두 섹터의 마감 상황입니다. 먼저 JC현시스템, 그리고 네온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로템은 4.53% 상승했고 한국항공우주 또한 3%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방산 관련한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합니다. 네, 12월 27일 줄선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 고광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일시적인 테마일까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정말 이제 시작인 건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언제일지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네. 자세한 이야기 종목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광현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수익률 마이너스 20%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편입했던 마인즐의 마이너스 2.59%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 출연하는 김태윤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이 꽉 찼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종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편출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새롭게 담았던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 플러스 2.10%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도 0%대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정말 리오프닝을 잘 공략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28.4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성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세 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대한항공과 나무기술, 대동 이렇게 세 종목이 보이네요. 자, 이제 고광현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즈랩부터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초반에는 좋았는데 네. 오늘 최근 흐름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마인즈랩 지난번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시장 이슈가 됐을 때 좀 관련 종목으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사실은 소개하고 나서 한 19,500원까지는 올라갔었다가 그때 목표 가격 19,850원인데 목표 가격 한 2% 정도 남겨두고 밀리면서 이제 오히려 좀 손절 가격도 좀 위태위태한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도 좀 살짝 낮춰서 한번 대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을 지난번에 이제 16,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한 100원 정도만 더 낮춰서 한 16,400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뭐 계속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살짝 지금 시장의 조정을 보이면서 마인즈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죠. 해서 거래량이 지금 바짝 말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좀 반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 다시 한번 재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미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상 인플루언서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관련해서 그런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걸 증가하면서 실적으로도 좀 내년 정도에는 본격적인 좀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인즈랩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피도도 관련해서 리뷰를 들어볼 텐데요. 월요일에 손절가를 하향하고 계속 보유하셨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비피도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피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괜찮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종목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또 살짝 좀 밀렸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3%대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국내 최초의 특수의학용 이제 조제식품의 해외 생산 기업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인데 특히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는 종목이죠. 단 한 번도 올라본 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확률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자리 역시 뭐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경 매니저님 앞서서 마인즈랩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손절가 오늘 하향한다고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손절가 하향 어디까지 하시나요? 지난번에 이제 손절 가격 이제 16,500원이었는데요. 네. 살짝만 한 16,400원 정도, 100원이요? 예, 100원 정도만 살짝 밀려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올라왔기 때문에 예. 뭐 또 그 정도 살짝만 내린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5종목 중에서 플러스권에 있는 풍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풍산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공개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좀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쪽하고 또 방산 쪽이잖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산 쪽으로도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고점 좀 돌파가 좀 나와 주었고요. 전반적인 이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이제야 추세를 좀 돌리는 과정에 있는 만큼 또 이 일목균형상에서 구름대 위로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입니다. 이 구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선물 가격도 밑에서 계속해서 좀 잘 올라와 주고 있고요.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봤을 때도 2%에서 3%대에 가까운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전 세계의 글로벌 구리 시장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수요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이 이제 만약에 리오프닝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이런
이 전기차 쪽 관련해가지고 이 구리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구리는 이 건설 현장에도 많이 쓰여지는 대표적인 또 산업 금속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특히나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야 전고점 돌파 나와주고 있는 만큼 네. 추가적으로 가격대는 여전히 상방이 좀 열려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도 제가 바로 그냥 네네. 도와드리면은 뭐 아쉽게 오늘은 좀 포트에서 편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뭐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오늘 신규로 편입할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우선은 포트에서 편출은 하되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워낙 이 리오프닝 쪽으로 워낙 이쪽 한쪽 테마로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금리 쪽 관련해가지고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시장이 공존하고 있어서 뭐 전반적인 이런 이 자율주행 쪽 차량용 반도체 펜리스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뭐 CES나 아니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포트에서는 편출을 하지만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는 이런 성장주들이나 뭐 기술주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하고 반등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보다는 사실 시장 이슈를 타고 지수의 방향성을 좀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페노션. 네, 페노션은 페노션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틱 이제 운임지수죠. 볼틱이라면서요. 발틱입니다. 네. 자, 발틱 운임지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중국 쪽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요. 이제 BDI 지수가 그래도 조금씩 밑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원자재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대표적으로 원자재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중국이 만약에 리오프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해운 업황 그 중에서도 이제 컨테이너 쪽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벌크선 쪽 관련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컨테이너 쪽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양호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만약에 BDI 쪽이 조금 더 SCFI 쪽보다는 조금 더 운임료가 좀 앞으로도 좀 상승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241선일 겁니다. 241선 돌파 이후에 그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추세는 조금 더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태현 매니저의 새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 배당락일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배당금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어느 네. 정도 주식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뭐 중국 리오프닝 소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좀 시장이 올랐던 것 같은데 고강현 매니저님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좀 강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시장에 그동안에 사실 지난주에 이미 좀 선 조정이라고 할까요? 좀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올해 2022년도 오늘이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었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까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3수도 결제죠. 해서 오늘 매매한 것이 이제 원래 연말이고 내일부터 결제가 매수 매도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1월 2일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2023년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많이 또 매도를 했고 그 물량들도 많이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이제 과연 이제 이것이 이제 내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슈 같은 것이 많았죠. 해서 방산 이슈도 있었고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에 정말 초급등 양상을 보였었죠. 화장품 업종은 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달 말에 이쪽에서 뭐 화장품 쪽 새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초급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르지 않은 종목들 역시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게 좋다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증명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단발적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시장 지금 2,300까지 내려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2,300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을 지금 우리는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이 조정을 받고 그러면 더 떨어지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떨어질 것을 전혀 걱정하지 말고 뭐다? 상승을 준비해야 된다. 차후에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종목에서 강력한
시세 분출 나올 것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좀 이제 유념해서 보시고 될 것 같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행동은 어제와 같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려웠었죠. 올 한 해 어렵고 손실 났던 분들은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성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못했는지를 반성하면서 내년 이제 2023년 새 판에서 또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내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도 최소화하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엄청난 또 시세 분출하면서 또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체득해서 그것을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김태현 매니저님은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내일 배당락이 좀 나오다 보면은 혹시 뭐 좀 저가 매도세가 여러 가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이제 내일을 필두로 이제 1월 달까지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장 후반부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 상승폭이 다시 또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성 회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첫날이죠.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뭐 3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던 상황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실망 매물이 바로 그 다음 날 좀 쏟아지면서 이 다른 국가들이죠.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증시만 유독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유독 조금 더 하락 변동성을 키웠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양도세 회피성 물량들이 오전에는 조금 그래도 좀 나와서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했던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소화가 좀 나오면서 좀 오후장 들어서 상승을 했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동성으로 인한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지금 시장에서 뱉어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코스닥의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자, 이게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었을 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서 5년도 사이, 2004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08년도에서 9년도 사이 정도에 한 번, 그리고 저기 내려간 게 과매도 구간이죠? 예, 지금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계산이 되는 거는 이 과거에 N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이제 주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물론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에서도 봤었을 때 거의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괜히 시장에서 떠나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큰 폭의 상승장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버티셨었기 때문에 좀 힘든 시장을 많이 버티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떠나는 거는 억울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내년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안 좋은 것보다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줘가지고 맞아요. 더 이상 안 좋을 것도 진짜. 사실 없다. 딱 하나겠죠. 경기 침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침체가 조금 더 심해지거나 자 아니면 물가가 계속해서 좀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뭐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시장이 좀 자유로우지 않다거나 그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할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저는 주식을 떠나는 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어리석은 일이다.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억울하죠. 지금도 왜냐면 억울해질 때는. 저는 이제 예. 한나의 주식 초보자로서 마이너스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떠나기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에? 내년에 또 회복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맞아요. 주시니까 스티븐 상학과 함께 하면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그 배당락 아까 좀 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좀 그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배당락이 바로 내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당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배당이 되는 종목은 내일 배당락이 되면서 오늘 주가보다는 아마 살짝 밀려서 많이는 아니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살짝 밀려서 이제 출발한 경우가 있는데 이 뭡니까 배당에 그래서 가격이 이제 조금 싸졌다고 또 덤벼드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보면은 배당락이 딱
되고 나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당 관련된 종목은 약간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이 과연 유의미한 상승이었나 매니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죠. 먼저 중국 리오프닝. 맞습니다. 이거를 언제부터 얘기를 시작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달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테마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방역 조치 완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정확히 저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완화 과정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했는지 어떻게 좀 빗장을 풀고 있는지 고강현 매니저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중국 오늘 관련주들이 크게 있었는데 이제 큰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중국 바로 이제 8일이죠. 내달 8일, 1월 8일이죠. 그래서 1월 8일부터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설 격리를 의무화했었는데 그 시설 격리하는 것을 이제 폐지한다 이런 소식이 부각되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월 8일자로 동시에 이제 코로나 감류 감염병, 감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말 최상위급의 등급인데 그 감류 전염병에서 이제 방역 조치에서 해제된다 이런 소식이 있고 그다음 확진자 격리라든지 또 밀접 접촉 판정 이런 것을 이제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고위험 지역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위험 지역을 이렇게 지정했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고위험 지역을 이제 지정하지 않는 미지정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러면서 입국자에 대한 이제 PCR 검사 폐지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선도 이제 운항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선 항공편 편수도 그동안에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을 없앤다 이러면서 오늘 관련했던 소식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이런 소비주 관련해서 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저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네. 왜냐 제가 그때 화장품 세 종목을 네.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 잉글루드랩 요 세 종목을 제가 화장품으로 쫙 도배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시장이 또 좋은 시절이 오니까 또 그렇게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이제 커다란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단자랑 아쉬운 것은 이제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그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일단 지켜보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29일 딱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때도 화장품 섹터를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 엄청난 수익률이 또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에서 항공주는 뺐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타자는 고강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화장품이라고 보세요? 아직도? 화장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네. 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만 있어도 상당히 이제 좀 적극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모멘텀은 네. 엄청난 우리 시장에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요걸 그냥 단지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은 아니고 물론 내일 당장 올라간다는 것은 내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내일 또 조정이 살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중국 관련한 관련주들이 또 크게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내려올 때라든지 좀 눌림목 과정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면 안 된다. 눌림목이 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이나 리오프닝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매니저님? 저도 눌림목을 좋냐 안 좋냐. 네. 차이나 리오프닝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딱 기억이 납니다. 11월 29일이죠. 두 분 항상 같이 나오시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11월 29일. 저는 그때 호텔 신라하고요. 네. GKL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호텔 신라가 사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요즘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조금 풀까 이런 좀 의구심도 가지고 그쵸.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자 결국에 지금 화장품이든 면세든 카지노든 여행이든
결국에 지금 중국 쪽 관련된 종목들만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사실 좀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 그러면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 테마가 어딜 것이냐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화장품이 오늘 주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내일 당장 또 그 종목들이 주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뭐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지금 이 중국 쪽 이슈가 당연히 좀 큰 이슈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제 규모도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간재 산업을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 뭐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경기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네. 이 중국 쪽 소비 쪽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이 사실 과연 얼마나 직접적으로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될까?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가 이전처럼 중국 내에서 성공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컨텐츠를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 그 이유가 콘텐츠? 뭐냐면 네. 화장품이 앞으로 판매가 잘 되려면은 우리나라 이 할인형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 우리나라 드라마든 영화든 중국 내에서 방영이 많이 되면은요 누구 연예인이 뭐 했더라, 누구 연예인들이 립스틱 요거 발랐는데 빨간색이 진하더라, 막 좀 빨간색이 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아무튼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이 화장품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장품 매출 비중이 중국 내에서 줄어들기 시작을 했었을 때가 예. 실질적으로 한한령 관련해가지고 사드보복 쪽 관련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문화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만약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네. 중국 내에서 좀 잘 상영이 되고 한다면은 화장품도?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또 다시 한번 한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네. 그게 이제 실적으로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OEM 그쪽이 차라리 로컬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코스맥스나 그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그래도 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본다면 OEM, ODM 쪽이 더 유리하고 자 그리고 아마 화장품 섹터가 좀 오른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컨텐츠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이나 리오프닝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항공주 얘기했죠. 오늘처럼 뭐 여행도 들어가고요. 화장품도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다음 레벨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소비주들이잖아요. 네. 이 소비를 넘어서 뭔가 제조업, 산업 전반까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중국이 또 수요와 공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는 언제쯤 들어올까? 더 넓게 시각을 언제쯤 봐야 될까? 좀 궁금한데요. 고강현 매니저님은 지금 그냥 여행주, 이런 리오프닝만 보는 게 낫다. 아니면 그 다음 레벨을 보는 게 낫다. 뭐를 선택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전자 쪽을 선택을 하고 리오프닝? 싶습니다. 예,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뭐 소비주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서 뭐 항공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해서 네. 이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이제 주식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동 호응의 법칙이다 이런 네. 말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그 어떤 섹터가 강하게 시세 분출하면서 정말 시장의 주도주 섹터로 엄청난 시세 분출할 때는 그 다음 차자를 찾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죠.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관련해서 이제 단발성 이슈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좀 강하게 튀어오른 쪽이 일단 먼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제조라든지 이쪽으로 좀 옮겨갈지 지금 당장 그쪽 제조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일단은 움직이는 것 쪽에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뭐 바로 또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말고 살짝 좀 움직임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저점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좀 이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뭐 툭하면은 뭐 시장이 급락이라는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 자체에 관계없이 그냥 밀려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매수할 때 다시 한번 그런 움직임 체크하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세인 리오프닝을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김태현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우선은 중국 소비 쪽이 그래도 계속 버텨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런 지금 많은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중국화를 선언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중국 관련해서 이제 소비 쪽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그런 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로부터 좀 나름대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이나 이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뭐 소비나 이런 걸 가지고서 주가의 실적이 반영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그런 반도체 패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좀 오히려 중간에 어려워요. 껴가지고 어려운 네.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쉽게 좀 개선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이 그래도 중국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었을 때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화장품이나 뭐 여행이나 이게 기술력 기반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그냥 소비 쪽 관련된 네.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그쪽은 조금 더 개선되고 반도체나 뭐 예를 들어 제조 베이스 쪽, 뭐 네. IT나 이쪽은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인식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못해도 1분기 정도까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또 짚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종목 줄 세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드론에 이어서 방산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넘어서 서울 파주 이쪽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제 드론 부대 조기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도 뭐 밝혔었죠.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좀 더 격화가 앞당겨졌죠.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테마가 과연 내일 상승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번 주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고강현 매니저님, 이 테마가 이번 주 내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주 내내까지는 어렵고 잘하면은 내일 오전까지는 좀 힘을 받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무인기가 이제 5대가 내려왔었는데 일단은 격추가 좀 안 됐죠. 격추가 안 됐고 해서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 부대 뭐 조기 설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드론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봇이죠. 그래서 드론 봇 전투단인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미 이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또 새로운 또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니까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론 부대 다르고 드론 봇 뭐 거의 뭐 어감상으로는 거의 뭐 똑같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다르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라든지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강하게 뛰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내일 아침에 또 강하게 치어간다고 해서 또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바로 또 음봉으로 나오면서 사자마자 또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손실은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고 해서 요것은 일단은 북한 무인기가 이제 왔다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단발성으로 이제 사건이 끝났죠.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딱 끝난 사건에 대한 좀 대응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인 테마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방산과 엮여져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하고 지금 뭐 실적 모멘텀이 이제 차근차근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네. 되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으나 이번 주 내내 상승을 가져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테마만 생각을 한다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올해 내내 뭐 태조 이방원 이야기 나오면서 실적 이야기가 너무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게 방산 섹터입니다. 김태현 매니저님은 오늘 테마만 빼고 본다면 방산주 그래도 투자할 포인트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도 좀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경기 네. 침체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좀 비껴나갈 수 있으면서 워낙 이 K방산 쪽 관련해가지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국방비 예산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고 이 폴란드 쪽 특히나 뭐 급했죠. 그래서 돈도 빨리 보내주고 막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는데 방산 쪽은 앞으로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실적만 가지고서 기대를 해서 너무 또 끌고 가는 전략도 시장에서 또 소외당할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고강영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네.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변화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빨리 읽고 빨리 해석해서 빨리 대응하는 그런 좀 노하우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매니저의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매니저는 방산과 이 중국 리오프닝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3위로 어떤 종목을 놨을지 지금 바로 순위판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산 대 리오프닝입니다. 과연 3위에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두 분 모두 오늘도 역시나 차이나 리오프닝 같습니다. 네, 차이나 리오프닝으로 대동단결이 됐습니다. 네, 고광현 매니저의 3위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김태우 매니저의 3위에는 FNF 있습니다. 네, 자 고광현 매니저님의 3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위로 위치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교육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일단 보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상당히 급등한 종목이 많았는데 그 많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딱 하나. 바로 요 그쵸. 한국 화장품 제조였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크게 갔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것은 뭡니까? 오늘 그 보류이기 때문에 내일 뭐 바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뭡니까? 화장품주가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아니면 한국 화장품 요쪽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쪽에서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더셈이죠. 그쪽 화장품의 이제 OEM이라든지 ODM 쪽 그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기초 화장이라든지 또 색조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뭐 화장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OEM 쪽이라든지 이제 ODM 시장이 상당히 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그런 OEM, ODM 그 전문 기업으로서의 상당한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그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좀 차츰차츰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역시 뭡니까 위드 코로나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수요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세안이라든지 보습제 이쪽 관련한 그 OEM, ODM 제품 수주가 증가되면서 기존에 좀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쪽 관련한 그런 그 화장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제 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쪽 이쪽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외의 유통 채널의 강화 또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그 차트를 보기 전에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2년 연속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뭐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이제 플러스 흑자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흑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이 작년에 한 670억 되는데 올해 지금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800억 이상, 800억, 900억 정도 이미 전년도 매출액을 이미 훌쩍 넘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성장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 동안 한 6년, 7년 동안 조정의 시간이고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 특히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를 촉발하면서 시세가 분출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에서 대장주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을 이제 보류 의견 드린 것을 역시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라. 해서 나중에 저 조정 받을 때나 이때 좀 이제 아까 대장주의 역할 이것을 좀 기억했다가 나중에 화장품 쪽 이슈가 된다 싶을 때는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3위라는 것은 OEM, ODM이어서는 아닌 거죠?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이라고 정리해보면 될까요? 아니, 어떤 거요? 다시 한번요. OEM, ODM이라서 3위를 주신 게 아니고 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3위를 주셨다. 예, OEM, ODM이었으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오케이, 있죠. 그래서 네. 그쪽에 지금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빗장이 풀린다고 하면은 활짝 이제 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뭐 뉴스도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오늘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중국 방역 완화에 날아오른 화장품주 이러면서 이제 활짝 올랐는데 이쪽 뭐 한국 화장품 쪽 같은 OEM, ODM 쪽은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 단지 한국 화장품 제조는 뭡니까?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상한가 간 종목 내일 또 상한가 가는 줄 알고 쫓아가면은 또 혹시 또 밀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사자마자 손실 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더 이제 해가 지금 넘어가는 이 막바지 국면에서 조금 여러분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좀 조정받고 나왔을
올라왔을 때 그때 관심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의 3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현 매니저의 3위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 말고 의류 쪽으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F&F. 화장품보다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보자면 뭐 리오프닝에 예. 더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괜히 또 화장품 들어갔다 내일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쉬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 F&F라는 쪽 의류 관련주를 하나를 좀 이렇게 3위로 편입을 해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은 유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 3위를 뽑았냐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가지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우선 이 전고점 이 박스권 상단에서 3번인가 4번 정도를 저항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뭐 좀 그 돌파를 좀 확인하고 싶다.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먼저 3위로 뽑아봤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유명한 또 이런 패션 기업입니다. 이 MLB 디스커버리 네.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라이센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뭐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이 기업의 성장 포인트는 결국에 이쪽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992년에 설립된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방역 완화 속에 이제 의류 소비 회복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MLB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 MLB 차이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그냥 단순히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화장품은 다 오르고 의류 쪽 다 오르고 소비 쪽 다 오르고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는 정말로 좀 괜히 또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중국하고 연계된 아니면 중국 내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F&F의 이제 그 제품별이라고 할까요? 그냥 제품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MLB와 디스커버리가 좀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이 빨강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MLB 차이나인데 이 MLB 차이나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배 이상의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오, 네. 그죠? 매출의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근데 우상향하고 있군요. 예,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다른 쪽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면세 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찍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봤었을 때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은 이 면세 쪽도 앞으로 조금씩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관광객 수가 늘어났었을 때도 또 네. 같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예, MLB도 면세 들어가나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저렴해서. 예, 그래서 면세하면 대체적으로 좀 괜히- 고가가 들어간다는 예.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 F&F MLB가 면세에서 팔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이 MLB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좀 MZ 세대라고 하죠. 많이 입고 많이 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저 때는 사실 MLB는 무조건 모자였거든요. 그쵸. 모자 쓰면 그리고 외국에 힙합퍼. 나가면 그쵸. 다 한국 사람입니다. MLB 모자 쓰는 사람은 오히려 다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세대예요? 둘이? 스냅백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스냅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캡? 이렇게 야구 모자라고 하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MZ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브랜드로서 성장을 많이 했고 또 중국 내에서도요 이 글로벌 브랜드 정도의 인지도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중국 쪽 내에서 사업을 좀 잘 되고 있는 그리고 가맹점 점포 수도 지금 생각보다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자, 우선은 이 차트를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보류 의견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네. 좀 박스권 하단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라가더라도 우선은 한 16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또 저항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라 그럴까요? 좀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지 아직까지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아가지고 3위로 뽑아봤고요. 대신에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혹시나 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 매매하는 그렇죠. 부분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도 아까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제야 이제 시그널선, 그러니까 시그널선은 아니고 K선이 D선을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고 감해도 구간에서 이제야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아직까지 조금 힘이 붙을 수 있는 체력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급을 보시면 기관 수급
기관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살아가고 그렇군요.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4일 연속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매매 어떨까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박스권 매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위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중국 리오프닝 2위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증시에서는 차이나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2위 보도록 할게요. 네, 고광현 매니저의 2위 참 좋은 여행이고요. 김태훈 매니저의 2위에는 루트로닉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고강 매니저님 항공주를 빼니까 그래서 여행주가 나왔다. 이런 좀 의심이 드는데.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져줬습니다. 그런가요? 네.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참 좋은 여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 좋은 여행 유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름이 참 좋죠. 예. 이름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 쪽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쪽 상당히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중국 쪽까지 오픈이 된다고 하면은 이 참 좋은 여행으로서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제 항공권 이런 거 이제 판매 등을 그런 것을 이제 여행 사업을 주로 하는데 특히 이제 직접 판매 형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이제 유통 과정에서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그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점점 그런 그 일상 회복으로 좀 돌아오는 상황과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것에서 지금 최근에 해외 패키지 쪽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권이라든지 이쪽 또 판매 수수료 이쪽에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전년도 즉 작년도가 워낙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이미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지금 일본 쪽에 지금 현재 최근에 관광객 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국내 관광객이 그쪽으로 이제 출국자 수가 좀 상당히 증가하면서 좀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이제 세계 해외 여행 쪽으로의 그 중국을 필요로 해서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이쪽 관련주가 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그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는 워낙 지금 시장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액이 아주 그냥 뚝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점점 하면서 지금 3분기가 작년도가 총 매출액의 49억입니다. 2019년도 이제 매출액이 621억이었는데 작년도 49억이면 거의 15분의 1인가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올해 이제 3분기까지 한 75억 정도 이제 하면서 올해는 한 그래도 100억 원 이상 4분기까지 하면은 10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자체는 그렇게 크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내년 이후에는 좀 더 이 종목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좋은 여행 역시 그동안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종목도 거의 1년 내내 조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서 올해 2022년도부터 지금 계속 1년 내내 조정받고 지금 막바지 12월 달 되면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 한 11월 달, 12월 달 어려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11월 달, 12월 달 보면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라든지 중국 개방, 리오프닝이 좀 더 과시화되면은 이 참 좋은 여행에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그렇지만 여행주도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은 씻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해서 네. 이쪽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유상증자 이런 게 나오면 상당히 이제 피곤할죠. 해서 왜냐하면 어디가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려버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내려버린 자격이고 지금 현재 조금씩 매출액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성장세를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항공주는 왜 없어요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항공주는 너무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워낙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항공주를 제외하고 가져와 주세요 했더니 여행주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막간 이용해서 만약에 오늘 항공주 했으면은
김태현 매니저님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 하셨을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한 거예요. 저희 항상 제주항공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저도 한 거예요. 제주항공. 예, 그러니까 이 항공주는 지금 제주가 가장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제주항공이 1위 하면은 너무 겹치기 때문에 오늘 다양화를 위해서 항공주를 좀 빼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김태현 매니저 2위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트로닉 미용기기 쪽도 이쪽도 좀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이 상당히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루트로닉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또 실적 좋고 또 이 북미 쪽 시장에서 또 잘 팔리고 있고 성장성도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주가가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화장품 쪽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또 이 리오프닝 쪽 관련된 수혜주로서 제일 먼저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또 이런 미용 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다면은 또 이 겨울철이 또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또 이 계절적 성수기 또 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또 한 번 정도는 지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분기 실적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또 경신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또 계속해서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제품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고마진 제품군이 이제 미국 쪽에서 진출이 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좀 수급적인 이슈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요즘에 이제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주들을 좀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 기업만 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쪽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지금 대부분 좀 매수세가 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쪽 업황이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실적적인 부분, 이 수급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연간 매출액 추이나 이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확실히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년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도 하나의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또 제가 또 그려봤는데 지금 대부분 저는 이제 이 스토캐스틱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좀 탈피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고요. 자, 이전에 상승 파동이 저점에서 한번 만들었었을 때 이전 고점에 대한 이 저항력을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지금 몇 퍼센트죠? 2%대 정도로 상승이 좀 나와지면서 다시 한번 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파동 하나 정도는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이런 하이로닉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면 시원하게 슈팅도 나와 줬었는데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3일 연속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 기관 쪽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한 기관 쪽 자금들도 그래도 이렇게 막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매수로 잡혔던 날들이 조금 더 많았던 만큼 이 개인 물량을 털어냈다라는 거에 오히려 저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자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위로 뽑은 의견은 2위로 뽑은 이 종목은 네. 투자 의견은 유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매니저의 2위 종목 루트로닉이었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루트로닉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미국향 수출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지금 중국 리오프닝과 연계된 미용 의료기기 중국 쪽으로 매출이 높은 종목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도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화장품하고 저는 미용 쪽은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좀 연계지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는 또 미용 쪽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살짝은 벗어날 수는 좀 있을지라도 네. 결국에 중국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쪽 관련주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 수출도 알겠습니다. 있지만 아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예. 입국을 해서 루트로닉 기기를 이용하는 그럴 그런 수도 수요도 아마 있죠. 예. 정확히 무슨 기기예요? 레이저가? 그 레이저 피부 같은 거나 레이저로 이제 치료해주고 막 그런 기미 같은 거 없애주는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레이저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하면 대부분 그쪽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쪽 관련된 깨끗한 레이저. 피부를 위해서 하는 피부과 안 레이저? 가보셨다고 네. 자랑 이렇게 또 모르시는 티가 척 나죠. 이렇게 또 티를 냅니다. 네. 이렇게
타고난 피부다. 아니, 정확히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피부가 너무 좋아서 네. 전 피부 간 줄 알았어요, 사실. 빨리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탑3 중에서 1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광현 매니저의 1위 잉글 우드랩이고요. 김태훈 매니저의 1위에는 이루다 있습니다. 네, 고강 매니저님은 확실히 이제 화장품에 아직 매수세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위는 잉글우드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잉글우드랩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히 이제 한 달 전쯤에 가지고 왔었는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잉글우드랩은 뭐 당연히 유망 이견이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이죠. 이제 잉글우드 시죠. 거기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OEM ODM 이런 업체로서 상당히 지금 엘리자베스 아덴, 뭐 로레알, 뭐 이런 베네피트 이런 국내외 한 60여 개사의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그쪽 OEM, ODM 쪽으로는 상당히 좀 기술력,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제 수출업을 담당하는 쪽에서 우리 한국 소재는 이제 잉글우드랩 코리아라고 해서 종속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그런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또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헤어 제품이라든지 또 바디 제품 이런 쪽에 좀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이제 인수되고 나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의 지금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이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생산 시설의 증축이라든지 개선 또 색조 화장품의 생산 이런 것을 보면서 좀 향후에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글우드랩 한번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그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원래도 한 1,500 정도에서 1,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표를 보고 있는데 표 이제 우측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1분기에 매출액이 약 314억, 2분기 362억, 4분기 이제 430억으로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에 영업이익도 역시 9억, 26억, 37억으로 분기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역시 7억 원, 22억 원, 51억 원이라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실적 개선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한번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11% 정도 급등하면서 올랐고 장중에서는 한 17, 18%까지도 급등했었는데 살짝 윗골에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급등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급등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면은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은 아직도 오늘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바닥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 29일 날 여러분에게 그때도 1등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때 가격이 약 얼마였습니까? 4,200원대였습니다. 바로 요 라인이죠. 12월 말경이니까 4,200원 요 라인인데 지금 그때로부터 약 1,100원 정도 오른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도 역시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거고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거 뭐 바닥에서 11% 올라간 것은 올라간 게 막 그다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그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은 아직도 바닥이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파괴력을 가지고 이제 열리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개시의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확대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이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에서 관련해서 리오프닝에서는 잉글우드랩은 여전히 뭐 가격대에서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가격이 5,340원인데 내일 또 살짝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5,200원에서 5,300원 사이에서 살짝 한 1, 2%, 2, 3% 정도 내렸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5,9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940원에서 좀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1위도 그렇고 3위에도 OEM, ODM 관련 업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근데 화장품을 전반적으로 보면 OEM, ODM도 있지만 원자재, 부자재도 있고 또 네. 그냥 그 화장품 자체 브랜드 종목도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도 OEM과 ODM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는 우리 여러분 뭐 잘 아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 생활건강 이런 쪽에 있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결국은 OEM이라든지 ODM 업체가 이 중국의 시장이 열리면서 그쪽 중국 속으로의 그런 OEM이라든지 ODM 쪽에 이런 그런 뭡니까 수주라고 할까 이런 것이 급팽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해서 다른 그런 그 브랜드 쪽보다 아니면 부자재 쪽보다는 네. 이쪽 OEM, ODM 쪽이 일차적인 그런 중국 리오프닝의 제1차적인 그런 수혜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우선은 화장품 쪽에서도 OEM이라든지 ODM 관련주 쪽 이쪽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EM, ODM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자면 오늘은 좀 개인만 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을 빼고 최근 4거래일 동안 기관이 매수세 들어왔는데 뭐 네. 수급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뭐 11%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뭡니까? 거래량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거래량이 없으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저 위에 저 고점에서 네.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많이 놀아봤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많이 이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거래량이 없고 조용할 때 바닥에 네. 잠겼을 때 아니면 이제 오늘처럼 잉글우드처럼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일 때 이런 종목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한 3일 정도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또 반대로 또 한 4일 정도 또 기관이 또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내일 접근하실 때 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살짝 밀렸을 때 오히려 접근한다고 하면 그 가격대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잉글우드랩에 대한 수급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태훈 매니저의 1위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루다인데 2위가 루트로닉이고 1위가 이루다면은 루트로닉보다 이루다가 더 나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탄력성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좀 이루고 싶은 심정이 많아가지고요. 네. 1위를 종목명에 또 하필이면 또 이루다라고요. 그래서 네. 자 이게 이루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 또 루트로닉과 마찬가지로 예. 이 미국향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잘 팔려주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에스테틱 시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만큼 좀 반사이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캐파 자체가 마켓 사이즈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는 좀 충분히 또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고령화 네. 사회에 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쪽 관련해가지고도 앞으로 좀 관심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이제 41% 정도로요. 작년 그리고 2020년, 19년도 대비해가지고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동 쪽 매출 비중은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 쪽 시장이 워낙 사이즈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미국 FDA 연이어 승인했다. 뭐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미국 쪽 관련된 이런 FDA 승인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달러가 약세를 조금 고점 대비 좀 내려와 주면서 뭐 이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 킹달러 수혜주다 이렇게 부각받았다가 또 반대로 이제 반대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저는 이 달러화의 약세가 막 크게 추가적으로 막 하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분기별 매출 실적 추이 및 전망을 한번 보시면
분기별 실적 보시면 계속 좋아집니다. 거의 지금 2021년도 1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2022년도 올해 1분기만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분기별 매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도 거의 20%에 가까운 또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루다라는 기업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성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FNF하고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었잖아요.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었던 반면에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좀 전고점 두 차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를 이제 몸통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수익률 싸움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 내 그래도 수익을 조금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추세가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위 종목으로 뽑아봤고 수급도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기관계 자금이 5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됐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들이 그래도 FNF나 아니면 루트로닉보다는 조금 더 좀 빠른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등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네. 밴드로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몸통으로 좀 강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눌림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5,950원에서 6,200원을 매수가 밴드로 잡고 목표가는 6,42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루다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6,42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강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 밴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뭐 원고라든지 이런 것을 네이버 밴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네이버 밴드 이제 탑클럽이죠. 해서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여러분이 하루하에 정리하는 그런 많은 공부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고 이제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은 뭡니까? 바로 새 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탑클럽도 네이버 밴드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안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누구나 슈퍼개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슈퍼개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행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슈퍼개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탑클럽에서는 여러분이 슈퍼개미가 되는 그런 매매법으로 여러분의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 역시 유튜브에서 탑클럽 검색해서 보시면은 오늘 무료 방송 진행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거 녹화를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슈퍼개미로 여러분들 거듭 나는 방법을 익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바른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서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탑클럽 이 세 글자 네이버 밴드와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태훈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저는 고강현 매니저님처럼 이게 명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록이 좀 없어가지고 슈퍼개미보단 저는 슈퍼맨이 될 수 있게 체력적으로 항상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노력하면 시장은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 이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밤 늦게까지 뭐 제가 11시 40분에도 방송을 했던 데도 있고요. 뭐 이 네이버 밴드나 이런 구간에서 제가 네. 뭐 새벽 1시까지도 뭐 자료 같은 것도 올려드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자료들을 시장의 트렌드를 좀 놓치지 않기 위한 자료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MBN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한 번씩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시 뒤에 10시 40분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제가 그때 방송한다고 저희 집에 있는 분한테 좀 살짝 혼날 뻔하기는 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XR 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 멀티플이 싼 기업들 중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바로 나무가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어제 나무가가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실적 대비해서 이 멀티플이 상당히 싼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증시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좀 함께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늦게도 그렇고 주말에도 많은 양의 네. 또 우리 증시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훈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